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안내일기 그 12번째 이야기 더해가는 불안 1944년 5월 22일 월요일 키티 그저께 아빠는 판단 아주머니와 한 내기에 져서 요구르트 5병을 잃으셨어. 아직 상륙작전이 시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암스테르담의 모든 시민과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 아니 남쪽으로 스페인에 이르는 서부 유럽의 모든 사람들까지 연합군의 상륙작전이 언제 일어날까 논쟁하며 내기하면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어. 날이 갈수록 긴장된 분위기는 더해만 가고 있어. 우리처럼 모든 네덜란드인이 영국인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란다. 상륙작전을 둘러싸고 영국이 줄곧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일종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그래, 다만 사람들은 뭔가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누구나 눈앞의 일밖에 생각할 줄 몰라. 영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는 건 생각지 않고 모두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네덜란드를 구하는 것이 영국의 의무라고 여기고 있어. 하지만 도대체 영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있겠니? 네덜란드는 공공연히 세계 각국이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네덜란드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영국이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 사람들은 독일이 전쟁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독일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영국을 비난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독일을 막지 못한 책임은 모든 나라가 똑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해. 어떤 나라도 자기 국민을 헛되이 희생시킬 수는 없을 거야.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더욱 없어. 영국도 마찬가지야. 상륙작전은 언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해방과 자유도 오겠지만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지 네덜란드가 아니야. 또 하나, 우리가 듣고서 몹시 놀라고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 소식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는 사실이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을 생각조차 않던 사람들에게까지 반유대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해. 이 소식은 다른 어떤 소식보다 우리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어.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유대인이 독일의 비밀을 팔아넘기고 도와주는 사람을 배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그 비난은 모두 사실이야. 하지만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독일군은 억지로 비밀을 자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독일군에게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한다면 언제까지나 입을 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 그렇다면 어째서 그 무리한 일을 유대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전쟁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언제나 들리는 말은
우리가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훌륭한 것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도 착하고 정직한 네덜란드인들이 왜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 민족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되었는지. 지금은 다만 유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시적이기만을 기도할 뿐이야. 왜냐하면 반유대주의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만일 무서운 걱정이 사실로 된다면 그때는 우리도 역시 짐을 꾸려 이 아름다운 나라, 일찍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였으나 이제는 등을 돌리는 네덜란드를 떠나야만 하겠지. 나는 네덜란드를 사랑해. 조국을 갖지 못한 유대인 안내는 네덜란드가 조국이 되어주길 희망해왔고 지금 또 그것을 바라고 있어. 1944년 5월 25일 목요일. 키티, 날마다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채소를 배달하던 야채 장수가 2명의 유대인을 숨겨준 채로 체포되었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 불쌍한 운명에 처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야채 장수에게도 비참한 일이야.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야.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나 감옥으로 보내지고 남아있는 찌꺼기 인간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어. 내일 당장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야채 장수가 체포된 것은 당장 우리 생활에 큰 타격이야. 미프 아주머니나 엘리 언니만으로 감자를 배급받아 여기까지 운반해 올 수 없으니 식사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 엄마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없애고 점심에는 죽과 빵을 먹고 저녁에는 감자튀김, 일주일에 한두 번 상추나 그 밖에 다른 야채를 먹자고 하셔. 분명 배는 고프겠지만 발각되어 붙잡히는 것보단 낫겠지. 1944년 5월 26일 금요일. 키티, 이제 겨우 창문 앞 탁자에 앉아 차분히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 근래 몇 달 동안은 이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나는 몹시 비참한 기분이야. 나는 지금 결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 한편으로는 야채 장수의 체포, 유대인의 문제, 상륙작전이 늦어짐, 식량 사정의 악화, 정신적인 피로, 이곳의 비참한 분위기, 베터에 대한 실망 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 언니의 약혼, 크라렐 씨의 생일, 멋진 케이크, 영화나 음악회 얘기 등이 있어. 이 두 상황의 엄청난 차이는 결코 좁혀질 수 없어. 어떤 때는 웃고 떠들다가도 다음 순간엔 불안, 공포, 긴장, 절망에 휩싸이게 되는구나. 미프 아주머니와 크라레 씨는 숨어있는 우리 8명을 돌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미프 아주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고 크라레 씨는 책임자로서의 중압감 때문에 신경 과민과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어. 코프 하이스 씨와 엘리 언니도 역시 우리를 돌보아 주지만 그래도 그들은 때때로 우리를 잊을 때도 있어.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이야. 코프 하이스 씨는 건강을 염려하고 엘리 언니는 탐탁지 않은 약혼을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외출을 하거나 친구들 방문하면서 긴장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
우리가 이곳에 온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무서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수관이 막혀서 물을 흘려보낼 수 없어. 화장실에 가면 오물은 준비된 항아리에 넣어야 해. 하루 정도는 어떻게 견뎌보겠지만 만일 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시 청소과에서는 화요일까지 오지 않거든. 미프 아주머니가 인형 모양의 케이크를 보내왔어. 그 속에 든 카드에는 성령 강림절을 축하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 어쩐지 조롱을 당하는 느낌이야. 지금 우리의 심리 상태나 불안감은 축하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거든. 야채 장수가 체포된 일로 인해 모두 신경 과민이 되어 여기저기서 쉿, 쉿 소리만 하고 있단다. 경찰관이 문을 힘껏 열어 젖히고 들어온다면 언젠간 우리도 아니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공포가 되살아나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오늘 밤 8시에 나는 혼자서 화장실을 갔었어. 다른 사람들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아무도 없었어. 용기를 내려고 해도 그럴수록 점점 더 무서워질 뿐이었어. 나는 아래층의 크고 조용한 방에 있기보다는 좁아도 위층에 있는 편이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았어. 아래층에 있으면 위에서 들려오는 분명하지 않은 소리나 길거리의 자동차 소리 때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해. 생각할수록 온몸이 떨려와서 급히 뛰어올라왔어. 우리는 은신처 생활을 하지 않았던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쯤 죽어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우리를 보호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하고 종종 생각하곤 해. 하지만 곧 잊어버리지. 아직은 인생을 사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야. 차라리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숨막히게 긴장된 이런 상태만큼 기분을 울적하게 하는 일도 없으니까. 제발 이런 상태가 끝나 주었으면. 비록 괴로운 종말이라도 좋겠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있을 테니까.